발생학 참고 서적은 뭐 일반 생물학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간단한 개념들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해당 파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교재로 쓸만한 게 길버트 발생 생물학 뭐 9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참고로 필요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발생 과정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발생하고 면역은 실험 생물학 부분이에요. 연구 자체가 보통 실험을 통해서 개념이 이론이 이렇게 정립되어 온 거라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대부분 이제 실험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본바탕은 결국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확립이 돼 있으면은 쉽게 해석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어요. 기본 개념만 정립이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을 가지면 되겠죠. 일단 발생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개체가 이행 상태였어요. 보통 이제 이행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수 분열하면은 만약 이게 암컷이면은 그 난자 만들 거고요. N 상태. 수컷이면은 정자 만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정을 거치잖아요. 수정. 그럼 이게 수정란. 보통 우리가 수정란을 다른 말로 뭐 접합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행 상태 다시 이행 상태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뭐 접합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생세포를 뭐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수 분열의 의의가 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인다는 거야.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니까요. 그 전에 반으로 줄여놔야만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감수 분열할 때는 염색체 재조합이 일어나요. 뭐 염색체 재조합이 일어나서 좀 다양한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염색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그는 자손이 더 다양하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감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수정란이 쭉 발생 과정을 거치겠죠. 예. 요렇게 갈까요? 요렇게 가줘야 되겠다. 요렇게 가면은 딱 발생 과정, 요게 발생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발생은 수정란에서 개체까지 가는 그 과정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발생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을 예를 들면 수정란 단계에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단계까지 보통 그게 이제 발생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까지. 근데 사람은 그 발생이 태어나서도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죠. 뇌 신경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도 다시 쭉 완성이 되는데 한 2, 3년 더 걸리니까 그 전체까지도 이제 발생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정란에서 개체까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와보면은 배우자 형성하는 그 감수 분열에서 보통 배우자 형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수 배우자가 수정이 돼요. 합쳐져서 핵이 합쳐져서 수정이 돼요. 유엔 상태의 접합자 만들었어요. 보통 발생 과정은 그 개구리, 성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창기를 많이 연구했고 지금은 뭐 또 많이 등장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난할 과정은 아까 빠르게 분열하는 거.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반 체세포 크기만큼 작게 줄어질 정도로 빨리빨리 분열하는 게 난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난할의 특징이 있고 난할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구분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낭배 아까 특징적인 게 3배엽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3배엽이 형성되는데 그게 나중에 기관 형성할 적에 족보가 좀 달랐죠. 그런 거 다 일일이 구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장, 이제 개체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히 줄여진 발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체세포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쭉 접근하는. 그래서 감수 분열 다루고 수정 다루고 이제 난할 다루고 여기 난할 있겠죠. 난할 다루고 상실배, 포배, 낭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제 난할 과정 거치고 상실배, 포배, 낭배 그리고 제일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신경계죠. 그래서 신경계가 발달하는 걸 특히 이제 신경배래요. 사람에서는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게 수정된다면 한 23일경에 이게 나타난다고 그랬던 신경관이. 그래서 거기 중추신경계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형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발생 과정에서는 이제 낭배기가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낭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요런 과정. 그리고 난할 과정 특징 이런 것도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관 형성할 적에는 외배업, 내배업, 중배업 그 기원이 다른 거 있죠. 그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분열 쭉 하는데 보통 이제 수능란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 감수분열부터 먼저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음 페이지. 생세포 구조와 기능 부분에서 정자하고 난자 구조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거든요. 앞에서 배웠지만 정자 만들 적에는 운동성 기관, 즉 운동성 세포라서 몸집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세포질 성분을 줄여 있는데 그거 인체에서는 세로톨닌 세포가 세포질 잔재물을 식세포 작용으로 다 제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또 핵이 엄청나게 응축이 돼. 핵이 응축이 될 때 히스톤 단백질이 어떤 다른 단백질로 교체가 일어났죠. 프로타민이라고 해서 아르기닌이 굉장히 분포한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응축이 심하게 돼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중편 부분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에너지 ATP 필요한 ATP 필요하니까 운동에 그 공급해주고, 그리고 편모는 미세소관 구조인데 9+2 구조 이런 건 단답형으로 중요하게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편모 운동은 미세소관 마이너스 방향으로 DNA인이 극기 운동하는 방식으로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럼 설명 보면은 정자는 반수체계다가 편모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그 난막 수정이 일어날 적에 난자 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첨체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첨체는 골지체에서 유래된 일종의 리소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분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ATP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이잖아요, 그죠? 수정이 일어날 때 그 구조를 보시면은 정자에 있는 핵하고 중심체 부분은 난자에 공급이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부분은 보통 배제가 되거든요. 모계 유전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성숙한 정자 길이는 엄청나게 길이는 증가했지만 커졌지만 이게 세포질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몸집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 첫 번째 첨체라는 거, DNA 영축되고 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첨체 뒷부분에 액틴 분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중에 수정이 일어날 때 이게 중합이 돼요. 액틴, 첨체 돌기를 만들거든요. 이 첨체 돌기에 빈딘 단백질이 있는데 나중에 성계에서는 특이적인 결합에 관여하고 있어요. 이도 뒷부분에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정자 추진 수단이 편모예요, 편모. 그래서 편모 구조는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9+2 구조고요. 튜블린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디네인 단백질이 ATP 에너지 사용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극기 운동했어요, 이거. 뭐 중요한 개념들 다 있죠. 디네인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 불임이 있는 환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자 운동성이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기관지 선모 같은 경우에도 요거 뭐 디네인 단백질이 고장이 났으면 선모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호흡기 감염이 잦을 수 있고, 또 중편 부분에 미토콘드리아는 나선형으로 또 감싸고 있잖아요. 요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표면적 늘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똘똘 감고 있어요, 식으로. 그 다음에 수정력 획득하는 건 앞에서도 강조했죠. 정자가 만들어질 적에 정수에서 바로 운동성이 없어서 부정수에서 운동성 획득했고, 그다음에 수정 능력은 여성 생식기 내에서 일정 시간 있어야만 획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능력이라는 것은 첨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난자 만들어지는 과정의 특징이 세포질 성분을 한 세포로 다 몰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균등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숙한 난자는 발생에 필요한 대부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자하고 난자는 반수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난자의 세포질은 엄청 많은 양을 축적하고 있다는 물질을. 대표적인 게 단백질. 초기 비하는 스스로 먹이 없거나 모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필요한 걸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난자가 만들어질 적에 그런 단백질들, 특히 영양분으로 쓰는 거 난황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저장해 놓는다 돼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 난황 단백질 개구리 예를 들면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관을 타고 와서 난자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보솜하고 tRNA 수정이 일어나면 단백질 합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저장해 놓는 거. 리보솜도 있고 mRNA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걸 미리 이제 저장해 놓고, 일부 양수로 난자 같은 경우 리보솜이 10에 12승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난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보솜 RNA 그런 걸 엄청나게 전사시키는데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mRNA 필요한 거 일단 저장해 놔놓고 수정 될 때까지 휴면 상태로 아직 딱 보관해 놓은 거예요. 수정이 되면 보통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형태 발생, 모포젠이라고 그래요. 모포젠. 난자 특정한 부위에 그 딱 위치하고 있다가 어떤 세포 분화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이야기하거든요. 형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물질을 모포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보호 물질, 아래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필터라든지 뭐 DNA 수선, 손상 있으면 수선할 필요가 있죠. 리페어 엔자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노푸스는 이제 그 양수를 개구리 예를 들면은 성수가 난자에 저장된 세포 성분들은 일반 세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몇 배 있다 이 말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10만 배 정도죠. RNA 중합효소 엄청나게 많고 DNA 중합효소, 리보솜, 히스톤 단백질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저장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난자가 일반 체세포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져. 그 엄청난 부피 내에 이런 걸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수정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포유류,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는 아까 중기2 상태였잖아요. 중기2. 그래서 수정될 때, 정자 침입할 때 그 상태는 포유류 먼저 찾아보면은 감소분열 중기2 있잖아요. 대부분 포유류가 그래요. 요건 이제 N 상태잖아요. N 상태. 반수체 상태죠. 근데 1차 그 난자 보면은 개나 여우 같은 거 2N 상태. 오히려 생세포가요. 2N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동물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표준적으로 성게하고 양수류, 포유류 봤을 때 성게는 이미 감소분열이 완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난자. 그러니까 난자 전핵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돼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포유류에 해당이 되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인데 중기2 상태, 그 상태에서 수정이 되면 감소분열을 완결한다는 이야기. 바꿔 얘기하면 자포동물 성게류 이런 경우는 그 감소분열 이미 완료된 상태 수정이 일어나고 나머지 동물들은 수정이 된 다음에 감소분열을 완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난자 구조를 보면은 뭐 대표적인 수정 모델 동물은 이제 성게, 그러니까 성게 난자 구조를 그려놨어요. 난자 세포막 바깥 부분에 나낙막이라는 데가 있죠. 나낙막. 이는 세포막이 아니고 나낙막, 뭐 기저막 이렇다 할 때 그런 어떤 막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젤리층이라고 해서 더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자가 침입하는 루트 보면은 젤리층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낙막 그쪽으로 쭉 진입해야 되니까 첨체 반응이 필요하겠죠. 또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포유류 난자는 또 우리가 그려봤잖아. 투명대가 있고 그 바깥 부분에 방사관, 저 여포 과립막 세포들이 따다다 붙어 있는 그 방사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유류 정자는 그 구조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성숙 여포, 그라프 여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난자 세포막 바로 아래쪽에 과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피질 과립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수정이 되면은 거기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수정막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자 침입을 막아주게 되는데 그것도 뒤에서 공부할 거고, 그런 피질 과립이 방출되는 반응을 피질 반응이라고 그래요. 피질 반응에서 단백질 분해효소라든지 점액성 다당류라든지 히알린 단백질 이런 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난자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난자 세포막 바깥쪽으로. 그리고 많은 난자에서 나낙막 바깥에도 젤리층이 있었는데 당 단백질 구조물로 돼 있고, 여기 정자 유인이나 활성화에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포유류 생식세포. 포유류 생식세포 결정기, 동물마다 생식세포 결정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곤충류 대표적인 게 초파리인데, 초파리는 그 초기 배아 단계에서 극세포라는 그 후미부 꼬리 쪽에 극세포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 그게 나중에 생세포가 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에 해당이 되고, 포유류 생세포는 보통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상배엽 뒤쪽 부위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됐죠. 상배엽, 하배엽 뒤에서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상배엽 뒤쪽에서 형성되고, 그게 이제 초기 생식세포라서 PGC 이래요. PGC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쭉 이동해 가요. 이제 꾸물꾸물 아메바 운동으로 쭉쭉쭉 이동해 가거든요.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생식 융기 있죠. 아메바 운동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생식 융기 또는 뭐 생식능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동해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생식능에 도착하지 않으면 PGC가 생식
발달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생세포들 이 PGC들이 있어야만 정소 또는 난소가 발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성분화 이런 게 쭉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정자 만드는 과정하고 난자 만드는 과정 뭐 이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자 만드는 과정.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보통 이제 정원세포 형태로 남자는 태어나고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이게 조용히 있었잖아요. 조용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시상하부 영향을 받아서 GnRH 분비되면서 제1정모세포 만들어지고 제2정모세포 만들어지고 정세포 만들어지고 정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성은 배아 단계에서 이미 제1나무세포 상태까지 다 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장이 됐었거든요. 태어날 때 한 200~400만 개 있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배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1나무 상태에서 제2나무세포 중기2 상태로 배란이 되고 거기서 수정이 되면은 이제 제2극체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죠. 제2극체죠, 이게. 제2극체.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면은 그 배아 단계에서 난황낭 상피 쪽에 그 생식 융기, 뭐 미분화 난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원시 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초기 생세포 있죠. PGC. 그게 등장하고 배아 단계에서 전기원까지 진행했잖아요. 배아 단계에서. 그 지금 출산할 때까지 전기원 언제요? 복사기 있죠. 세접 태복이 제1분열 전기도 세접 태복이 5단계로 또 나누잖아요. 근데 복사기 단계에 있어요. 복사기. 그 상태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전에는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 이게 배란이 되면은 제2 감소분열 중기2 상태로 배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정이 되면은 감소분열 완결해서 난자되고 뭐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포유류 배우자 형성 과정에서 그 암컷에서 난자 형성하는 거하고 수컷에서 정자 형성하는 과정 일반적인 비교 테이블이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난자 형성할 때 감소분열은 제한된 수 세포 집단에서 한꺼번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당 한 개, 기능적인 난자 한 개 만들죠. 배우자 한 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감소분열이 완료될 적에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죠.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제1난무에서 폐경기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까지 제1분열 전기원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1감소분열 전기 2배째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극체가 될지 나무세포 될지 이런 식으로 쭉 분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염색체가 동동한 전사 보이고 전기원 상태에서 재조합이 일어났어.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징이었죠. 제1분열 감소분열 전기에 재조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자, 수컷에서 정자 형성하는 것은 뭐 줄기세포 집단, 우리가 정원세포는 일종의 줄기세포였어요. 일생 동안 계속 그 감소분열해서 정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한 개당 4개 만들죠. 4개. 그리고 감소분열은 수일 내지 몇 주인데 동물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은 그 보통 한 65일 정도 있었잖아요. 생쥐 같은 경우는 한 34.5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리고 감소분열과 분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연속적으로. 중지되지 않고 중간에. 난자 만들 적에는 감소분열이 2번 볼락이 됐어요. 전기원에서 한번 볼락되고 중기2에서 또 볼락됐잖아요. 근데 정자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성염색체는 재조합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 있지만 X염색체하고 Y염색체 간에는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짝을 이룰 수는 있었죠. 근데 대부분 드물게 재조합이 일어나지만 보통 재조합 안 일어나고 전선은 전기원 요때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포유류 정자 형성하고 난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죠.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생식 부분에서도 공부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암컷 감소분열은 배아 생식소 단계에서 제1분열 전기까지 진행하잖아요. 근데 수컷은 정원세포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감소분열은 사춘기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 조절하는 게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티노산이죠. 레티노산. 레티노산이 중신에서 생성되는 레티노산 때문에도 되어 있는데 이 중신은 전신, 중신, 후신 어디서 한번 본 거 있죠. 우리가 배설계 공부할 적에 척추동물 그 전신, 중신, 후신이 있을 거예요.
그 원구류는 전신이었고 어류 양수류는 중신이었고요. 그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후신이었는데 우리 포유류는 후신이 영구적인 신장으로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전신, 중신, 후신. 이거는 처음부터 기능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매치 기능하다가 돼야 돼요. 포유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영구적인 신장으로 발달한 거예요. 이렇게 돼. 근데 사람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 중심 요 부분에서 레티노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레티노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레티노산이 있어서 STR A8번 전사인자가 만들어지고 감수 분열을 배아 단계에서 감수 분열을 시키게 하는 게 레티노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수컷에서는 레티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잖아요. 그 효소 때문에 감수 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배아 단계에서. 배아 단계에서 감수 분해를 못 하고 하는 것은 요거다 이런 이야기. 그 배설계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 원구류, 중신, 어류, 양수류. 그다음에 이제 후신, 파충류, 뭐 조류, 포유류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포유류 요거 후신 부분. 네프론 구조 있죠. 사구째, 보만 주머니, 세뇨간 다 갖추고 있는 거. 요거. 레티노산 때문이다. 레티노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여성과 남성에서 생세포 만드는 과정이 좀 차이 나죠. 여성은 제1나모세포 이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 이게 제2나모세포 상태로 배란이 되고 수정이 완료되면 정자되고 완료되었을 때 제2극체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정자 만들 적에는 정원세포 상태로 그냥 태어나서 사춘기 때까지도 분열을 안 하다가 사춘기 때부터 이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1정모, 제2정모, 정세포, 그 다음에 표모가지로 분화된 정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뭐 앞에서 다 공부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개구리도 앉아성수. 그래서 양수류, 어류, 성게 이런 경우에는 나는세포, 줄기세포 집단에서 계속 새로운 난자를 만들어내요. 그 그래프 보면은 보통 감수분열 복사기 상태, 제1분열 복사기 상태가 한 몇 년 동안 머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수분열, 제1분열 복사기가 몇 년 정도 태어나서부터 폐경기까지 있을 수 있는데 개구리도 보통 한 몇 년, 뭐 2, 3년 이런 식으로 오래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2년, 3년 돼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거 있죠. 난항 형성 전기. 그 다음에 난항을 축적해가지고 엄청 커진 상태 이런 식으로. 이게 감수분열 1분열 복사기에서부터 일어난 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가 번식기에 도달하잖아요. 개구리가 번식기에 도달하면 어떤 거야? 이건 이제 시성하부에서 GnRH 분비하고, 그러니까 니아주 전엽이죠. 니아주 전엽에서 생시선 자극 호르몬, FSH, LH 같은 요런 게 분비되면은 요게 여포세포가 가요. 그러면 여기 에스트로겐 만들잖아요. 처음에 에스트로겐 처음에 만들었죠. 에스트로겐 만들면 이게 간에 가요. 간에. 이것도 분자 생물학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이제 비텔로제닌 같은 난항 단백질 있죠. 그거 전사를 엄청 많이 시키고 그 mRNA를 또 안정하게 유지시켜 줘 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항 단백질 합성 이 간이에요. 간. 난항 단백질 합성 분비돼. 그러면 요게 이거
제1나무세포에 저장해. 나무세포에 저장, 축적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막 커지는 거지, 이거. 저장해서 이게 이렇게.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프로게스테론 만들이잖아요. 프로게스테론. 여포세포, 여포세포. 보통 이제 번식기가 되면은 수컷 개구리가 암컷 개구리를 이렇게 자극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특히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감수분열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요게 제1 나무세포잖아요. 그래서 감수분열 재개한다. 핵막 파괴, 감수분열 재개. 그래서 중기2 있죠. 중기2 상태. 예.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페라인이 되거든. 중기2 상태. 그럼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정자. 침입. 수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정되면은 감수분열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아까 봤듯이 중기2 상태에서 배란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요거는 이제 세포 생물학, 세포 주기 부분 있죠. 거기서 MPF 이야기하면서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감수분열 재개. 일단 핵막 파괴되고 감수분열하고 중기2 이러면은 이게 변환이 되고, 정자 침입하면 감수분열 역시 완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난항을 축적하는 게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축적하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난자가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감수분열 안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난항 형성 과정, 난항 성분은 배발생 단계에서 영양원으로 쓰이는 거죠. 난항 단백질 대표적인 게 비텔로제닌이에요. 비텔로제닌. 그래서 난자 제1 감수분열 복사기, 세접태복이 복사기에 도달한 후에 일어나고요. 난항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복합체. 대표적인 게 주된 난항 단백질이 비텔로제닌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합성된 다음에 혈액을 따라 쭉 가가지고 난소 운반되어서 R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그림 보면은 그 난항 축적하기 전에 뭐예요? 그 DNA 증폭이 엄청나게 일어나 있고, 왜 그러냐면 DNA 증폭이 일어난 거는 그 리보소말 RNA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그 리보소말 RNA 유전자 증폭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또 분자생물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난항이 쭉 축적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뭐 수정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있는 뭐 나중에 전체적인 퍼즐 조각을 맞추면 되고, 이 그림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예, 그 다음에 양서류 난자 유전자 전사와 배란에서 소홀 염색체라는 게 소홀 염색체. 우리가 유전학 공부하면은 일반적인 염색체 말고 그 소홀 염색체하고 다사 염색체, 거대 염색체가 있거든요. 초파리에서 거대 염색체, 양서류 난모세포 난자에서 소홀 염색체가 있는데, 소홀 염색체 모양이 그래요. 이게 좀 컬러풀해야 되는데, 지금 인쇄소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책이 쭉쭉쭉 나올 거야. 그 소홀 염색체하고 일반적인 염색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염색체 하나 있어 이렇게. S 라인이 부르니까 S 라인 한번 해볼까? 이렇게 S 라인. 이 DNA 동원체점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자. 보통 염색체 한 개가 DNA 한 개거든요. 염색체 한 개가 DNA 한 개요. 그래서 사람이 염색체가 46개면 DNA 46개거든요. DNA 복제 한번 해볼까? DNA 복제하면은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요 동원체 부분 여기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S기죠. S기. 그 다음에 이제 응축이 될 적에는 그 콘덴신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콘덴신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응축을 막 시키거든요. 그 응축이 되면은 응축되는 과정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응축이 됐다.
응축이 왜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거지 지금. 응축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응축이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응축이. 그래서 중기 상태 응축이 되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보통 우리가 염색체 사진을 보면 X자 모양으로 많이 그려놓잖아요. 이는 복제된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중기거든요. 중기. 그 중기는 이미 복제된 상태가 관찰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염색체는 복제 안 된 타입 한 개로 따르면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한 개로 보고 이거 중기 염색체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염색체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염색체는 이 복제된 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자매 염색 분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 두 개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그래. 유전적으로 똑같은 카피본이라고 그랬죠. 여기 A라는 유전자 있으면 여기도 A라는 유전자 있고 여기가 ATGC 순서면 여기도 ATGC 똑같은 염기설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자매 염색 분체는 그냥 카피본이야. 카피. 그래서 복제됐으니까 똑같죠. 이 DNA가. 나중에 이제 분열할 적에는 요게 두 개 탁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DNA 복제된 다음에 두 개 나눠지는 거예요. 서울 염색체 한번 볼까요? 서울 염색체. 그래서 유전 공부하면서 서울 염색체하고 다사 염색체를 구분해야 돼요. 다사 염색체하고 서울 염색체. 서울 염색체가 개구리 나모세포에 나오는 거죠. 확실하게 언제다까지 했어요. 이렇게 복사기. 전기본 어떻게?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 전기원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눠요. 전기원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세사기, 실처럼 가나랗게 응축이 되기 시작해요. 접합기,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는 시기, 그죠? 태사기가 뭐야?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시기. 복사기, 키아즈마 관찰되죠. 그러니까 키아즈마 관찰된다는 건 교차가 일어날 때 교차 일어나면 일어나죠.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나 교차 일어난다는 거 같은 개념인데 교차 일어나면 이게 교차 일어난 다음에 DNA 잘라가 교환해서 붙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풀어지면서 서로 분리되면서 그 카이자 모양의 있죠. 이게 교차 일어났던 부위가 이렇게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키아즈마 관찰되는 요 시기가 복사기. 재조합이 일어난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이동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기원, 후기원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다음에 뭐야 핵막이 파괴되는 과정이 있죠. 핵막 파괴되는 걸 전중기 보통 다르잖아요. 핵막. 그게 보통 이제 전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전중기 이런 식으로 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감수분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핵막이 파괴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포르게테론이 오게 되면 핵막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온 다음에 핵막이 파괴되고 감수분열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서울 염색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서울 어떻게 생겼어? 서울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통 서울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대학은 1년차 맨날 이렇게 솔 가지고 씻잖아요. 그 플라스크라든지 시험관 같은 거. 솔 요렇게 생겼거든요. 알잖아, 근데. 근데 여기 보통 이제 서울 염색체 전기원 복사기면 어떤 상태 지금?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는 상태에서 교차까지 일어난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요게 염색체라면 상동염체는 어떻게 돼요? 상동염체는 상동염체 일반적인 거는 상동염체가 어떻게 돼요? 부로부터 물려받은 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부로부터 물려받은 거 한 개 하고 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죠. 요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기질이 따르면은 이 루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DNA 한 개죠. DNA 둘 이렇게 된 DNA 한 개가 이렇게 루프를 형성을 루프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DNA 한 분자예요, 한 분자. 그 중간 생략하고 요 복제된 타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요. 루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뗐죠. 지금은 요거하고 요게 좀 등가적이에요. 요게 일반적인 건 요건데 이렇게 영축이 심하게 돼. 요거는 루프를. 룹 의미는 뭐냐? DNA가 좀 약간 풀어져 있잖아요. 풀어지면 전사가 잘 일어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전사가 활발한 부위. 전사가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려주면 되죠. 보통 이제 붙어 있으니까 키아즈마 관찰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려줬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더 그려주면 돼요. 아, 색깔을 구분해 볼까요? 예. 이렇게 그 나머지 생략했어요. 나머지는 잠 올 때 그냥 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일일이 이렇게 소울염색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이해하시겠죠. 요런 모양이에요. 그 책의 그림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자세히 보자. 이는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그림 문제로 또 환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를 요렇게 그렸어요. DNA 요렇게 그렸거든요. DNA 그렸어요. DNA. DNA 전사가 일어날 적에 DNA 요 부분이 약간 풀리죠. 요렇게 DNA. 그 다음에 여기 또 풀었다. 요렇게 풀었어요. 요렇게. 이는 충분히 그런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예. 전사가 일어난다고 해보죠. 이렇게. 여기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길어요. 왜냐면 먼저 출발한 게 그 누구냐 이 말이죠. 전사 방향이 어디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요. 예, 여기까지가 라이보조말 RNA 유전자 구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사된 건 길게 꼬리로 나오거든요. 보통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여기 짧고 여기 길어. 그럼 전사가 어디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출발한 게 전사체 길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전사 방향 어디예요 지금? 여기 전사 방향이죠. 전사 방향. 그 책에 그러면 그림을 다시 와보면은 지금 전사 시작, 전사 끝났다, 전사 시작했다, 전사 끝났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있어요. 전사체가 나오는 거 봤더니요. 여기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예. 이런 식으로 요거 RNA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전사 방향 어디예요? 이렇게 되겠죠. 예. 보통 이제 유전자가 있으면 RNA 종합소가 한번 지나가면 또 당겨와서 또 지나가고 이게 여러 개가 같이 통과하면서 먼저 지나간 게 큰 RNA 만들겠죠. 큰 RNA. 그래서 그림 보면 전사 방향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 A고 여기 B다 그러면 A에서 B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러면은 A에서 B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출발한 게 더 큰 RNA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RNA 유전자, RNA 중에서도 리보소말 RNA 유전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여기 방출되는 거 이렇게 해줄까요? 방출됐어 이렇게. 요 칸이 여기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뭐라 그래요? 프리 rRNA 또는 이제 1차 전구체,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절단 잘라내죠. 그리고 연기 변형, 메틸라든지 연기 변형이 일어나면은 요게 이제 잘라져. 이렇게 하나,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자라져.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트리밍이라고 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 다 잘라내요. 그리고 뭐 메틸화 시킨다 이래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18S 그다음에 이게 더 크네. 아이고 순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림 작고 28S 18S 5.8S 리보조말 RNA 3개 이렇게 긴 전구체로 만들어져. 긴 전구체. 그다음에 이제 절단해서 이렇게 단위체로 쫙쫙 이렇게 했어요. 그 이해되죠? 그리고 이 리보조말 RNA를 카피하는 중합효소는 RNA 중합효소 1, 2, 3 중에 누구였어요? RNA 중합효소 1이죠? 요거는. mRNA 만드는 타입이 RNA 중합효소 2고요. 리보소말 만드는 거 RNA 중합효소 1이에요. 1. 예, 그런 거 독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책에 와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울 염색체가 전기원 복사기에 관찰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유전자 정폭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냐면 리보솜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리보솜 RNA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 내에 있는 양은 부족해요. 세포 내에도 리보솜 RNA 유전자가 카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DNA를 더 늘려 가지고 그 리보솜 RNA 유전자 부분을 정복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수정이 되면은 난자에 저장된 mRNA가 번역이 되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지 수정이 된 다음에 또 새로운 유전자 전사가 아직 안 일어나죠. 보통 포배 단계까지는 새로운 유전자 전사가 안 일어나고 아래 저장되어 있던 mRNA하고 리보솜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포유류는 좀 달라요. 포유류는 초기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전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mRNA 만들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양서류, 성게 이건 안 그래요. 알 속에 있는 mRNA가 많이 있었잖아요. 포배 단계까지는 보통 알에 저장된 mRNA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양서류 제1나무세포는 여러 해 동안 전기원 복사기 상태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시기는 세포주기 G2에 해당이 돼요. G2기. 전기원 상태지만 보통 이걸 이제 G2기 어레스트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G2기 어레스트. 실질적으로는 전기원 복사기 상태. 그래서 양서류에서 감수분열 재견은 뇌하수체가 분비하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에 반응해서 여포가 만드는 프로게스테론을 필요로 한다. 양서류 난자 성숙 과정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전기원 복사기 상태예요. 요 어레스트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었죠? 프로게스테론. 그러면은 여기 그 중기2 상태까지 가요. 중기2 상태.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중기2 제일 지금 요 상태에서 죄송해요. 전기원까지 먼저 가야 되죠. 전기원. 예, 전기원 가가지고 중기2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죄송해요. 핵막이 파괴되고요. 핵막이 파괴되고, 여기, 전기원이면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왜 그러지? 예, 죄송해요. 중기원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누른 상태로 딱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려주기를, 여기 상동이 짝을 이루는 거 X자 모양 있잖아요. 여기는 두 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두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중기2까지 딱 가거든요. 중기2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요건 이제 이 나무세포 할 때도 그렸잖아요. 이제 한 개 이렇게 그려주면 한 개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작게 그리려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둘, 셋, 넷 이렇게 돼. 이거 중기투 상태죠. 이렇게. 요거는 제일 극체예요. 요거는 지금 2n 상태잖아요. 아직 그죠? 2n 상태죠. 근데 n 상태. 반으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둘, 두 개 줄어들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그러면 감수 분열 완결했어요. 네, 그래서 난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제2극체가 나타나는 거. 제2극체가 감수 분열. 그리고 여기 난자 전핵. 그 다음에 정자 전핵도 있겠죠. 정자 전핵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합쳐지려다가 핵막이 바로 파괴되면서 바로 이렇게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가가면서 DNA 복제를 시작해요. 예. 그리고 거의 달랑말랑 하는 요 시점에서 펑 이게 핵막 파괴되면서 그냥 다시 배열돼 가지고 이세포로 가거든요. 근데 양수를 가지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가요. 대강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예. 여기서 이제 블락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폴게테론 오면은 여기까지 진행되는 폴게테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폴게테론이 오면은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고, 정자침이 오면은 완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 그림 한번 볼까요? 폴게테론이 G2 어렸을 때 나무세포에 왔어요. 아직 핵막이 있잖아요. 핵막이. 전기원 아직 핵막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핵막이 파괴되고 중기원 상태 적도면에 배열되었는데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룬 상태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나무세포까지 계속 감수 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1극체가 나타나고 중기2 상태. 그 상태에서 딱 블락이 돼 있었는데 정지 억제돼 있었는데 수정이 되니까 감수 분열 완결하고 이제 제2극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11번 정도 분열하면 포배 단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정도 분열하면 이제 일반 체세포 크기만큼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요 과정 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자의 프로게스테론 자극 후 6시간이 지나면 핵막이 붕괴되고 핵인 사라지고 염색체 응축이 되면서 쭉 동물극으로 이동해서 분열을 시작한다. 곧이어 제1감수분열이 일어나고 성숙한 나름 배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출되고 제2감수분열 중기 상태. 중기2 상태에서 억제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걸 억제하는 인자가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CSF라는 인자인데 그 보면은 수정이 되면 세포질 내에 유입되는 칼슘이 증가해요. 수정이 되면 칼슘 양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칼모듈린이 활성화되고 칼모듈린은 캠피K2, 칼파인2 이런 거 활성화시켜서 CSF를 불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감수분열 2에서 딱 블락킹 시킨 거는 CSF라는 요 인자인데 그걸 분해시켜 버리면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감수분열을 완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고 감수분열 요거는 결국 칼슘 방출을 통해서 완료가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그걸 분자적인 수준에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게. 일단 감수분열이 전기원 상태에서 딱 억제돼 있죠. 복사기 상태에서 억제돼 있고 이때는 MPF 활성이 없다 돼 있거든요. 근데 번식기가 된 프로게스테론이 딱 와가지고 CMOS라는 단백질을 합성 늘려주거든요. 그럼 이 CMOS가 그 MPF 단백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활성화시켜줘. MPF가 활성화시키면 이제 중기2로 쭉 가고 중기2까지 쭉 가죠. 분열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CSF 인자가 있기 때문에 중기 상태 더 이상 후기로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 딱 멈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수정이 되면 세포 내 칼슘 양이 증가하고 칼모듈린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캠하고 칼파인이 활성화되면서 CSF를 붕괴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붕괴되면은 후기로 넘어가요. 후기로. 그 MPF 중기하면 이제 그 후기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CSF가요. CSF가 APC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APC가 그 세포 주기 조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이클린 B 분해해가지고 MPF 불활성화 시키죠. 그 다음에 세큐린 단백질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세큐린 단백질 분해하면은 코에신 분해할 수 있어요. 코에신. 세플레이즈가 활성화되어 코에신 분해할 수 있어요. 코에신 분해. 코에신이라는 게 뭐예요? 코에신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거 있죠. 지금 중기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여기 중기 2 상태예요. 근데 요 서로 붙잡아 놓은 거, 자매 연쇄 분자 서로 결합해 놓는 게 뭐예요? 바로 코에신 단백질. 근데 평소에 이게 세프레이즈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데 세큐린이 이걸 딱 억제하고 있으니까 이걸 분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코에신 요게 분해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적도면이 있었으면 이제 요게 이렇게 서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기 2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APC. 우리가 세포 주기 간단하게 이제 부연 설명해 볼까요? 예. G1기, S기, G2기, M기. M기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면 중기하고 후기가 이제 또 결정적인 구간이 이렇게. 여기 또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신호가 오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CDK 4하고 사이클린 D 또는 CDK6하고 사이클린 D 복합체가 이 G1기에서 S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DE. 그 다음에 S기를 주름 잡는 게 CDK2하고요. 사이클린 A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사이클린이 변해가면서 G2기에서 M 중기까지 G2기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CDK2하고 아니 1하고 사이클린 B예요. B. 이렇게. 그래서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MPEPA 이런 거 MPEPA. M기로 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APC 이렇게. 후기 복합제, 후기 촉진 복합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억제하는 후기가 이게 이거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APC가 필요한데 요 CSF가 이걸 막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 침입이 되면은 감소분을 완결될 수 있는 게 CSF가 분해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그래서 수정 시에 CSF가 분해되면 APC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감소분해를 더 진행하는 거예요. 후기로. 그 기작 이해하시겠죠? 그 책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 뭐 설명되어 있는 것도 그 이야기. 그래서 요 과정하고 관계된 그래프를 보통 또 이제 문제화 시키기 좋아요. MPF 활성이 어떻게 변하냐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MPF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세포에서 이렇게 시기 G1S, G2M, G1S, G2M 이렇게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사이클린 B가 MPF 활성에 결정적이에요. CDK1은 사이클린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보통 이 G1기에서 이제 G2기, M기 요렇게 되잖아요. M기 한 중간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G1기 요때쯤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려주고 쭉 감소한 거 그려주고 또 요때쯤 이렇게 좀 지원기 이렇게 해서 좀 증가하는 거 그려주고 감소하는 거 그려주고 막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사이클린 B예요. 사이클린 B. 사이클린 B. MPF 활성은 G2기 있죠. G2기에서 M기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사이클린 농도가 높은 시점 있죠. 그러니까 MPF 활성은 여기 활동을 못 하다가 G2기 요때쯤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M기 중기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내려가면 다시 감소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G2기 때쯤에 올라가고 사이클린 농도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줄어들 적에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계속 패턴이 됐어요. 요게 MPF 활성 노란색 선이고 요거 MPF. 그래서 분열이 날 때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활동이 이렇게 돼. 요 시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린의 주기적인 합성 및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합성돼서 늘어나고 분해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맞게 MPF, 그러니까 CDK 활성이 조절되는 거거든요. CDK 활성이 조절돼. 그러니까 사이클린이 많으면 이제 CDK 결합해서 이걸 활동적으로 만들고 분해되면은 활동을 잃어버리고 MPF는 CDK하고 사이클린 조합인데 사이클린 B가 많아지면은 활동을 하고 줄어들면 이제 활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MPF 일반적인 변화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남모세포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된 시점에서부터 MPF 활성이 어떻게 되냐. 프로게스테론이 온 시점에서 그 책에 보면은 MPF 활성이 증가하잖아요. 되살아났죠. 활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 칸이 모자라네. 여기 MPF 있어요. 여기 G2 정체돼 있어. 레스트 있어요. 이렇게 줄었다가 프로게스테론 오잖아요. 프로게스테론 오면은 여기서 MPF 활성이 살아나죠. 이렇게 살아나요. 여기가 언제요? 아까 책에 그렸듯이 중기원 상태죠. 중기원. 예. 그 다음에 후기 넘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나요. 이렇게. 여기 전기 2, 그 다음에 여기 중기 2 상태. 여기서 딱 블락이 돼요. 여기서 딱 블락이 됐죠. 여기서 블락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MPF가 있는데 여기서 블락이 되고 이제 수정이 되겠죠. 여기 수정이 딱 돼. 수정이 되면은 여기 블락이 돼 있다가 중간 생략 해줘야 돼. 예. 그래야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수정.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쭉 줄어들고 그러면 요 상태는 뭐예요? 요 상태는 여기는 이제 수정란이죠. 여기는 이제 수정란이 됐잖아요. 핵이 합쳐지고 이제 수정란 된 다음에 수정란 한번 이제 이렇게 쭉 하겠죠. 나날이 이제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나날이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 나날. 여기 두 번째 나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수정란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나날하면 이제 2세포 돼. 2세포 이렇게. 2세포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또 분열하면 이제 4세포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세포 이렇게 돼. 여기 2세포, 4세포, 소정란 이렇게 돼. 그래서 MPF 발생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단백질 합성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면 여기 단백질이 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좀 지나서 또 단백질 좀 만들어지고, 여기 하면은 단백질이 조금 만들어지고, 또 이제 난활하기 전에 또 단백질 또 사이클린 같은 거 막 만들어지고 이래. 세포 주계 분열계 M으로 진입은 MPF 조절 받는다는 MPF. MPF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먼저 정리해보죠. 이 MPF가 인산화시키는 단백질은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잖아요. 그러면 인산화시키면은 라민 인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인산화. 핵막 파괴하죠. 핵막 파괴. 라민 단백질이 핵막 안쪽 그 그물망 고조 형성해서 핵을 안정화시켜 주고 있었는데 이게 인산화되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콘덴신 인산화되면 요거 염색질 응축이 일어나죠. 염색질 응축이 되는 거예요. 쭉. 그 중기 상태로까지 엄청나게 응축되는 상태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미세소관을 안정화시켜주는 단백질이 MAP 있잖아요. MAP 인산화시켜. MAP가 있으면 미세소관이 안정이 유지되는데 이걸 인산화시키면 해체가 됐죠. 앞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미세소관, 감기 미세소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감기 미세소관. 그럼 이 튜뷸린 단백질을 방추서 생성하는데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인산화시키는 단백질이 MAP. 그래서 분열기로 이렇게 딱 넘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는 세포 주기 부분에서 더 자세히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MPF가 있다. MPF.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자극이 오면 MPF가 활성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감소 분열을 중기2까지 이끌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신호 매개자 단백질이 시모스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CSF 하나의 구성 단위로 중기2 상태에서는 APC 억제해서 이 중기2에서 딱 억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정이 되면 이게 분해되니까 저쪽에 CSF가 분해되니까 감소분을 완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5분간 쉬었다 다시 할까요?